안녕. 매일매일 맨발 걷기로 체력을 키우고 독서를 하고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소금물 이렇게 마시면 염증 싹 사라져요 라는 영상에 이어 소금물을 2년 동안 꾸준히 마신 제가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함께 얘기해보는 재밌고 중요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머리에서 끝까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죠? 소금은 우리 인체의 수분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의식적으로 꼭 먹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첫째,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째,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셋째, 소금을 물에 타서 먹는다는 일이 어쩐지 생소하고 낯설어서. 넷째,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심각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들로 소금 마시는 일이 꺼려지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국이나 찌개를 먹어도 건더기만 먹고 조금만 짜도 물을 타서 먹고 심지어는 생고기를 먹을 때 고기 위에 이렇게 소금을 뿌려 먹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됐던 1인입니다. 그렇게 저염식을 추구했던 제가 2년 동안 소금물을 마시면서 겪었던 좋은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저의 스토리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체험한 효과들이 소금물을 마시면서 기대해야 할 장점들이니까 초집중해서 몰입 한번 해볼까요? 소금물 왜 마셔야 하는지, 소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소금 같은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금물을 안 드시거나 저염식을 하신 분들 지금 아픈데 하나 없이 건강하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없으신가요? 몸이 자주 가렵다, 염증이 있다, 피부가 푸석하다, 술, 흰쌀밥, 면, 빵, 야식, 고기를 좋아하거나 자주 먹는다 등등,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암 등 꼭 무슨 변명이 붙어야만 몸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거나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 더 큰 질병이나 암까지 가기 전에 내 몸 미리미리 알아차림 해주자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금을 2년 동안 하루 2잔에서 3잔, 일주일에 6일에서 7일을 꾸준히 마신 후 개선된 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후통 회복에 좋다. 인후통이란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걸 말해요. 비슷한 관련 질병으로는 후두염, 인두염, 식도염, 편도선염 등이 있습니다. 혹시 감기 잘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진짜로 지긋지긋할 만큼 오는 감기, 가는 감기, 갈 데 없는 감기, 심심한 감기가 다 저한테 왔다 갈 정도로 감기를 아주 달고 살았어요. 그중 감기가 걸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증상은 인후통이었어요. 감기가 걸리면 심하게 앓으시거나 저처럼 세상 각종 감기 다 달고 사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감기는 특히 얼굴 관련 질병이 많죠. 콧물, 기침, 가래, 두통, 발열 등 이렇게 인후통이 오는 경우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 어딘가가 부어있다는 건 그 부위에 독소가 많아 내 몸이 그 독소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서 하비 다이아몬드 저자님께서는 염증 때문에 부어오른 편도선이 자기 몸 주인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봐, 먹을 것 좀 그만 넣어주면 좋겠어. 내가 바이러스와 잡균들을 모아서 청소하는데도 바빠.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목이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잘 먹고 푹 쉬어야 해 하면서 평소보다 많이 먹죠. 제가 꾸준히 공복을 하고 일일 이식을 하고 소금 관련 공부를 하면서 어이없어 헛웃음이 나왔었는데요. 몸은 공복, 휴식, 독소 배출을 원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나아야 한다면서 자꾸만 먹을 것을 넣어주는 무식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틀 3일이면 나을 인후통이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던 거죠. 인후통과 같이 몸 어딘가 부어있다면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신다거나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저처럼 장기간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염증이 가라앉고 독소가 빠져나가는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목이 붓고 감기를 달고 살던 제가 소금물을 마신 이후로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걸 보고 저는 현재까지도 놀랍고 감탄하고 감사해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불면증에 좋다. 저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불면증 관련 논문을 써봐라 해도 자신 있을 만큼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너무 잘합니다. 실제로 소금 관련 궁금증을 문의해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불면증에도 소금물이 효과가 있을까요? 였어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소금물 불면증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만성탈수가 된다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소금이 부족하면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되면서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해 하품이 나거나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면서 수면장애, 불면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멜라토닌이 뭐냐?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심신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만큼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죠. 그동안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룬 걸까요?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일수록 불면증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나는 잠 좀 자고 싶어서 술을 마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 필히 소금을 드셔야 합니다. 지금은 알코올 의존증이지만 이를 무시했다간 나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어. 즉 알코올 중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면증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 발생되는데요. 잠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선 차를 마시듯 천천히 따뜻한 소금물을 마셔주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에 효과가 좋습니다. 꼭 소금을 드세요. 여기서 잠깐 좋은 수면을 위한 꿀팁 하나 전해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은 평온하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의 행복 치유 물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자연을 보며 산책을 하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께선 아침 시간이나 점심시간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며 걸어주세요. 그럼 이 세로토닌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멜라토닌의 주 원료로 사용이 돼서 질 높은 수면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소금물 꼭 마시기, 잠깐이라도 낮에 햇빛 쬐며 걷기. 뇌 호르몬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선 뇌를 젊게 하는 음식 3가지, 이걸 하면 뇌가 좋아진다, 소시오패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똑똑한 내뇌물질 3가지. 이 영상들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성 가려움증, 알러지, 비염, 천식에 좋다. 앞선 소금 관련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수분을 잡아준다는 점이에요. 만성 가려움증, 알러지, 비염, 천식, 이 증상들은 모두 탈수로 인해 발생되는 증상들이에요. 탈수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만성 탈수가 된다는 건 결국 내 몸에 오랜 시간 소금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금 부족과 만성 탈수로 가려움증, 염증, 청각장애, 치통, 지루성 두피염, 불면증, 당뇨병, 이명, 안구근육증, 전립선 이상, 뾰루지, 여드름, 푸석한 피부, 이 증상들을 방치했을 때 심하면 암까지 가는 거예요. 고기, 햄, 라면, 소시지에 자꾸 손이 가고 배도 안 고픈데 군것질거리, 야식을 먹고 특히 술 마신 다음날 맵고 짠 국물을 찾게 되는 게 모두 내 몸 스스로 짠 것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음식 관련, 소금 관련 영상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입에서 땡긴다고 이런 음식들을 마구마구 섭취하는 건 오히려 증세를 더 키우고 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음식은 산에서 밭에서 나는 자연에서 제공되는 야채, 과일이 가장 좋아요. 최소한의 양념으로 최대한 천천히 씹어 드시되 아무리 야채, 과일이라 하더라도 소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체액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몸에 세균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먹은 양의 4분의 1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의사를 배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문에도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먹은 양의 4분의 1만으로도 우리 인체는 건강하게 잘 움직이는데 나머지 4분의 3은 우리의 욕심이고 그 욕심은 결국 병을 부른다는 뜻이죠.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는 정말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금물을 마신 이후로 가려움증이 사라지면 물론 몸에 수분이 가득해지니까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육룡소금의 알칼리, 항산화 효과로 인해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조기노화를 방지해서 피부노화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금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병명을 붙일 정도의 큰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발생될 때마다 저는 병원을 달려갔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데이터로 보편화된 약을 처방하는 병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약조차 완치가 아닌
급한 불만 잠깐 끄게 하고 약이 떨어질 때쯤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그런 처방. 그리고 본인도 증명할 수 없고 효과가 확실치 않는 다단계의 약이나 식품들, 화장품들 파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평균 몇십만 원, 내 증세가 심할수록 종류도 늘어나 몇백만 원까지 결국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힘들게 벌고 모은 여러분들의 돈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가요? 내 몸 미리 알아차림 해주지 않으면 결국 내 몸도 쇠퇴해가고 돈도 헛된 곳에 쓰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번 영상을 제작합니다. 다음 시간엔 소금의 종류와 좋은 소금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금 관련 질문 중에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가요?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속 시원하게 좋은 소금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너무 중요하겠죠?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해놓으시면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